안녕하세요. 보험금 탐정단 민분부장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우리는 보통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이나 치료에만 신경을 쓰죠. 그런데 정작 내 차트에 어떤 질병 코드가 찍혔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게 해주거나 실비보험 처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실제보다 더 무거운 병명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업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이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분별한 질병 코드 입력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된 실제 사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영양제 맞으려다 만성 질환자 된 사연. 첫 번째는 피곤해서 병원을 찾은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기운이 너무 없어서 영양제 주사를 한 대 맞으러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영양제 주사를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심한 위염과 식도염 코드를 차트에 넣었습니다. A씨는 덕분에 주사비를 보상받아 좋아했죠. 하지만 1년 뒤 A씨가 종합보험에 새로 가입하려고 하자 보험사에서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최근 위염과 식도염으로 반복적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가입이 어렵습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넣은 가입 코드가 A씨를 졸지의 만성 질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보험금 수사 필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두 번째 사건, 의징이라는 무서운 꼬리표. 두 번째는 가슴이 답답해서 검사를 받은 B씨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며 차트에 협심증 의즈, 즉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코드를 넣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는 정상으로 나왔죠. B씨는 병이 없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며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기자 보험사는 B씨가 협심증 기록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비록 최종 확진이 아니더라도 차트에 의심된다는 기록이 남는 순간 보험사는 이를 아주 중요한 병력으로 간주합니다. 검사 결과 정상이었는데요 라고 항변해도 차트에 남은 기록을 지우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세 번째 사건, 통증 치료가 신경 손상으로 둔갑하다. 마지막 사례는 목이 뻐근해서 정형외과를 찾은 C씨입니다. C씨는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 같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더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경추 신경뿌리 병증이라는 다소 무거운 질병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나중에 C씨가 운 좋게 보험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목 디스크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가입 전부터 신경계통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이죠. 병원이 편의상 넣은 질병 코드가 C씨의 정당한 보험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본부장의 마지막 당부! 여러분, 병원 문을 나설 때 반드시 진료비 세분의 역사나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내가 받은 치료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질병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은지 꼭 보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증상과 다른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병원에서도 기록을 바꾸기 정말 어렵거든요. 보험사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으로만 판단합니다. 내 기록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험금 탐정단 민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